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수식.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0 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에 최근 문서 목록 수식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블로그 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수식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번에 수식 편집까지 마쳤고요. 이번 시간에는 4번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직사각형하고 글상자하고 두 개로 다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해 보여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무슨 직사각형입니까? 그런데 직사각형으로 먼저 만들어서 모서리만 이렇게 둥글게 변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밑에 항상 시작할 때는 여기를 클릭해서 커서를 여기다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만들고 클릭하고 다시 또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는데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모든 도형, 즉 글맵시 또는 지정된 그림 포함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그림이고 글맵시죠.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맨 밑에 있는 직사각형인데요. 크기만 나와 있지 색상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업성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4번 밑에 클릭하시고, 자, 입력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직사각형하고 글상자, 즉 가로글 상자, 직사각형 두 개로 다 만든 거고, 자, 거기에 추가로 그림과 글맵시가 들어간 겁니다. 도형은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맨 뒤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앞뒤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한 번에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도형 직사각형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130에 145인데 앞에 있는 것은 너비를 얘기하고 뒤에 있는 것은 높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들어 봅니다.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여기는 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몰아놨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정도 만들어 주시면 좋죠. 그래서 한 이 정도 해가지고 위에 또 도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즉 글상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감안해서 이 정도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콕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기본 탭에서 너비 더블 클릭해서 130, 그 다음에 높이 더블 클릭해서 145, 이렇게 해서 130, 145를 입력했으면 크기 고정을 체크해 주세요. 변형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항상 앞에 쌓아 나가야 되니까 글 앞으로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특히 그림과 글맵시는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만들면 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글 앞으로를 꼭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둥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선에서 해주면 됩니다. 선에서 둥근 모양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임의 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눌러서 면색을 클릭한 다음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똑같은 색을 넣지 않아도 돼요. 아름답게 한번 꾸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다음 도형 만들 때 여기를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다음 도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형이 글상자잖아요. 자, 글상자, 가로 글상자죠. 자, 클릭하시고 위치 대략 이 정도면 되겠죠. 콕 찍어주시면 돼요. 자, 콕 찍어주시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이 안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개체 속성 창이 열려지게 되죠. 자, 이때 먼저 기본부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115, 그 다음에 높이가 17. 자, 너비 115, 그 다음에 높이 17. 자, 크기 고정 항상 하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글 앞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아예 반원이네요. 여기하고 여기 합치면 원이 되니까. 자, 그래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반원 눌러주시면 되고요. 채우기는 여기는 아예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색이 파랑이라고. 자, 그래서 면색 클릭하시고 여기 파랑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수평 수직 가운데라는 게 있죠. 요거 맞춰야 되니까 글상자 탭을 여기는 하나 더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세로가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수직 가운데 맞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되어 있으면 가운데를 꼭 클릭해 주시고 설정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방향키로 여기 딱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맞췄으면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글꼴을 적용해야 되겠죠. 글꼴이 궁서 22포인트 하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서식도구 모음에서 그냥 해주셔도 돼요. 글꼴 클릭하시고 궁서 쳐주는데 없다. 그러면 모든 글꼴 눌러주시면 궁서 선택이 됐죠. 엔터. 자, 그 다음에 22포인트니까 클릭하시고 22 엔터. 자, 그 다음에 글꼴 색이 하향이죠. 여기 눌러주시고 하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수평 가운데 맞춤이죠. 수직은 했으니까 이제 수평 가운데 맞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 다 이렇게 쭉 옆으로 보일 거예요.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꺾어져서 보이는데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꼴까지 선택이 되었으니까 한번 바깥에 눌러주시고 안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정된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 기업, 주력, 사업, 분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는 바탕화면에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수식 대신에 오늘은 도형 그리기잖아요. 그래서 도형하고 첫 번째 시간이니까 1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제목 표시줄에 도형 1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